나훈아 콘서트 파격 발언이요. 지난 주말 동안 이틀 연속 가수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된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파격 발언이 나왔다고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난 27일 이게 라스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이게 사실상 은퇴 콘서트예요. 이걸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은퇴 콘서트라고도 불리겠는데 이 콘서트를 하는 중에 갑자기 북한 얘기를 합니다. 북쪽 나라라고 생각 안 한다.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를 해요. 북쪽 김정은이란 돼지는 비유를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살이 쪘다. 그리고 북한이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내용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이 짙게 묻어나는 발언이잖아요. 이걸 콘서트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놓고 반응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가수의 소신, 이 소신 발언 멋지다. 약간 환호하는 반응이 있고요. 반면에는 아니 콘서트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약간 비판적인 그런 반응도 있었다 그러네요. 정기란 교수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과 아니 콘서트에서 굳이 이런 정치적인 색깔, 특히 북한 관련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뭐 개인의 소신을 거침없이 얘기한 입심 좋은 그런 뭐 발언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계산된 어떤 이벤트성 발언일 수도 있다. 저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나훈아 씨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2018년도에도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평양예술당 공연 여기에 원래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불참을 합니다. 그 불참한 이유를 그 당시에 훗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를테면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인 김정은. 뭐 예를 들면 이복형을 약으로 죽이고 당회의 때 존다고 죽여버린 김정은. 그런 거에 대한 강한 불판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겠냐라고 그 훗날 그 얘기를 소회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훈아 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그대로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두 번째는 아마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훈아 씨가 하는 짓거리 성질나서 이제 뉴스도 안 본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했는데 이번에 총선 참패를 당한 보수층 중심으로는요. TV 뉴스도 안 본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약간 보수층의 생각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물론 20대 30대도 있겠습니다만 나훈아 씨 공연에 아주 열성적인 티켓 파워를 가진 사람은 6070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장년층들이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티켓을 끊어야 되는 그런 어떤 총극이 벌어진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결국 6070 보수 성향이 강한 장년층의 어떤 그 티켓 파워를 고려한 나훈아 씨의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적 발언, 북한을 언급한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벤트 뭔가를 티켓 파워를 감안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시네요 지금요.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콘서트 중에요. 대통령 11명, 지금까지 있던 대통령 사진들을 쫙 띄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11명의 대통령 사진을 스크린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노래하는 동안 대통령이 11번 바뀌었는데 아까 60년대부터 노래했으니까 11번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도 노래하고 있다. 김철용 교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나훈아 선생의 이게 사실 은퇴, 이제 다시는 노래 안 한다는 약간의 마지막 은퇴 고별 무대거든요. 근데 저기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정치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맞죠.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북한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은 맞습니다. 제일 무거운 사람. 제일 무거운 사람. 은유적으로 약간 애들로 말씀하셨네요. 제일 무거운 사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돼지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나훈아 아마 저분이 보면은 나훈아 선생이 보면 아마 약간 정치적 발언들을 하는 게 보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차례의 어떤 전국 투어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한 번 하나 둘 아마 조금 국민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호기심에 대한 그 부분들도 좀 답변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지막 전체 50년 가수 인생을 끝내는 상황에서 예. 어떤 나훈아 선생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함께했던 그동안의 노고를 그 어떤 함께하는 관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대략 난감하고 조금 황당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하나는 대통령들 사진 띄워서 뭐 한 말, 앞서서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저는 연예인도 예. 정치적 소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론도 얘기하고 지지층에 어필도 하고 그리고 뭐 나훈아 선생님이 사실 6070 세대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표는 구할 수가 없다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새 사실 6070 세대들이 선거 패배에 의해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공감해주는 발언을 해주신 거라 약간 그렇게 위로성 발언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단한 연예인인데 발언 하나랑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북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 관련된 게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북한에서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뭔가 과거와는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모습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사울의 명절이 왔습니다. 온 강산에 졸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어머니 그 품처럼 따사로워라 아버지 그 품처럼 자유로워라 용진 변호사? 네네. 이게 북한 무슨 홍보 영상인데 물론 뭐 우리나라의 국적 홍보물하고 뭐 수준상은 비교할 바가 아니긴 하지만 이전에 북한이 만들었던 홍보 영상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 저게 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고 그다음에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영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몇인데 어버이라고 그럽니까? 한 아버님 정도 되려면 40대 아닙니까? 30대입니까? 40대죠? 기껏해야 이제 40대 초중반이나 중반도 아니고 30대 말 40대 초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준석 대표랑 나이 비슷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어버이라고 하는지 한 50대 중후반은 돼야 어버이이어야 아니 근데 되는 거 뭐 아닌가? 엄지척도 나오고 막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는 이제 조금 이전과 달라지긴 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저 화면으로도 반응도 나온 게 있는데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 친근한 어버이 하면서 저기 보면 이게 조선중앙TV 뭐 아나운서들이라 그러죠. 근데 엄지척하면서 뭐 자랑하자 김정은 친근한 어머니.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반응 보시면요. 이런 북한 전문 매체가 이렇게 현지 반응을 약간 뭐 어떻게 좀 알아서 보도한 건데 영상들이 실상과 너무 달라. 청년들은 돌아서서 헛웃음을 짓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그러는데요. 김주호 부대변인. 이게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최근 한 달 반은 저희가 총선 선거 기간 중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저 총선 선거 캠페인하고 좀 비슷해요. 사람들 막 나오고 예, 환호하고. 막 하고 뭐 기호하듯이. 그런데 북한은 선거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저걸 나만의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걸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나도 저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싶어서 거예요. 저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겠지만 저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독재 사회의 일면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약간 묘한 게 아까 무슨 어버이 김정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앞서서 영상에 잠깐 이 섞여 들어갔는데 이거만 따로 좀 떼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사울의 명절이 왔습니다. 온 강산에 졸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정의한 교수님 뭐 한 1분여 남았는데 아니 2020년까지만 해도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4월의 명절 태양절이 사라졌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변화인가요? 어쨌든 본격적인 김정은 띄우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선대를 신격화하는 어떤 흐름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예. 그 부분을 차단하면서 김정은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친근한 이름이라고 하는 김정일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대체하는 이른바 친근한 어버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또 만든 것도 예. 그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K-팝, 드라마, 영화 이런 어떤 한류가 북한의 MZ세대까지 깊숙이 침투한 이런 상황에서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어떻게 보면 조잡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저런 뮤직비디오로 MZ세대의 마음을 돌리기는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뒷북을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요. 그만큼 체제 유지 또 민심 이반이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김정은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폐쇄사긴 하지만은 전 세계 주요 어떤 이 음악, 뭐 영상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거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본 북한 주민들과 저걸 본 북한 주민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